지난해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친구 셜록 홈즈를 방문했다가 기이할 정도로 붉은 머리를 가진 한 뚱뚱한 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방 안은 홈즈가 피워댄 독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떠다녀 코끝이 얼얼할 정도였고, 낡은 가죽 소파에서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났다. 홈즈는 안락의자의 몸을 파묻은 채 얼음 송곳 같은 눈빛으로 손님을 관찰하고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홈즈의 무심한 얼굴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 왓슨.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아니면 이 기묘한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겠나? 여기 윌슨 씨는 아주 흥미로운 고민을 들고 오셨다네. 윌슨 씨, 제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사람이지요. 손님인 자베즈 윌슨 씨는 전형적인 영국의 소시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리색만큼은 달랐다. 그것은 타오르는 노을보다 더 선명했고, 칙칙한 방 안 분위기를 단번에 압도할 만큼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그는 낡고 번들거리는 체크무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단은 책상에 닿아 달아 있었고, 손등에는 옅은 문신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홈즈는 그가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이미 그의 인생을 통째로 읽어내고 있었다. 자, 윌슨 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한때 육체 노동을 하셨고 코를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으며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글을 아주 많이 쓰셨군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홈즈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제가 젊은 시절 배 목수로 일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혹시 미리 조사를 하신 건가요? 단순한 관찰입니다, 윌슨 씨. 당신의 오른손 근육이 왼손보다 훨씬 발달한 건 노동의 흔적이고, 소매 끝이 거울처럼 번들거리는 건 책상에 대고 글을 아주 많이 썼다는 증거죠. 그리고 당신 손목에 그 물고기 문신. 그런 독특한 색채는 중국 광둥성에서만 쓰는 방식 아닙니까? 자, 이런 시시한 추리보다 당신이 들고 온 그 빨간 머리 연맹의 공고문이나 다시 보여주시죠. 윌슨 씨는 주머니를 뒤적여 떼묻고 노랗게 변색된 신문 조각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는 낡아서 바스라질 듯 눅눅했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내용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오직 빨간 머리를 가진 남자만이 지원할 수 있고, 매주 4파운드라는 거금을 주며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구인 광고였다. 매주 4파운드라. 단순히 머리가 붉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금을 준다. 왓슨,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누군가 윌슨 씨를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지. 자, 윌슨 씨. 그 연맹에 들어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홈즈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두 손가락 끝을 마주댔다. 그것은 그가 지적인 유의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윌슨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전당포 점원인 빈센트 스폴딩이 이 광고를 처음 보여주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런던 지하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금소금처럼 이야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자베즈 윌슨 씨는 벽난로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난 것인지 땀이 맺힌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낮고 투박하게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전당포와 그곳에서 일하는 조금 특별한 점원 빈센트 스폴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전당포는 코부르크 광장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벌이가 신통치 않아 점원을 한 명밖에 둘 수 없었죠. 그런데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영특하고 빠릿빠릿한 친구인데, 희한하게도 다른 곳에 절반 가격인 싼 월급만 받고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숨통이 좀 튀었지요. 절반 가격의 월급이라. 윌슨 씨, 요즘 세상에 자선사업가 같은 점원은 드뭅니다. 그 친구 외모나 습관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아주 민첩하고 부지런합니다. 다만 사진 찍는 걸 병적으로 좋아하더군요. 틈만 나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진 현상을 한다며 몇 시간이고 처박혀 있곤 합니다. 뭐 일만 잘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신문을 들고 오더니 제 머리색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윌슨 씨는 당시 스폴딩이 보여주었던 그 신문 광고를 떠올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광고에는 사후에 막대한 재산을 남긴 미국의 백만장자 이즈키아 홉킨스가 빨간 머리 연맹을 설립했으며 머리색이 붉은 남성에게는 매주 4파운드를 지급하며 아주 가벼운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 점원이 당신을 부추겼겠군요. 당신 같은 붉은 머리라면 당장 합격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폴딩은 자기도 따라가 줄 테니 당장 면접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코부르크 광장을 떠나 플리트 거리에 있는 연맹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나 런던에 그렇게 빨간 머리가 많은 줄은 제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윌슨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플리트 거리는 그야말로 기괴한 풍경이었다고 한다. 면접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남자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불타는 듯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오렌지색, 젓갈색, 선명한 주홍색. 런던의 잿빛 거리가 온통 붉은 물감으로 뒤덮인 것 같았고 공기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내뿜는 거친 숨결과 흥분이 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저는 그 인파를 보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스폴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밀고 당기며 그 엄청난 인파를 해치고 마침내 사무실 안까지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뿐이었는데 거기 앉아있던 작은 사내가 제 머리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더군요. 그 사내의 이름은 던컨 로스라고 했다. 그는 연맹의 간부라며 윌슨 씨의 머리카락을 덥석 잡더니 이것이 가발이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듯 세게 잡아당겼다. 윌슨 씨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되어서야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합격을 선언했다. 참으로 정중한 입단 테스트로군요. 그래서 그 거금을 주는 대가로 당신이 해야 할 가벼운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참 듣고도 믿기 힘드실 겁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이었습니다. 백과 사전을 베껴 쓰는 대가로 매주 4파운드를 받는다니 이보다 더 황당하고 수상한 제안이 있을까? 홈즈는 파이프 담배를 길게 내뿜으며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윌슨 씨는 그 기묘한 아르바이트가 8주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윌슨 씨의 이야기는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꼬박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갇혀 백과 사전을 베껴 써야 한다는 조건. 만약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계약은 파기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붙어 있었다. 홈즈는 연기 자욱한 거실 천장을 응시하며 그 기묘한 조건을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던컨 로스 씨는 제게 잉크와 펜, 그리고 백과 사전 일권을 내주며 당장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A자부터 시작해서 아타카마, 농업, 건축, 그렇게 닥치는 대로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토요일이 되자 제 손에 금화 4파운드가 쥐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8주 동안이나 꾸준히 백과 사전을 베껴 쓰셨단 말이죠. 윌슨 씨, 당신의 인내심이 참으로 대단하군요. 그동안 점원인 빈센트 스폴딩은 가게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네, 그 친구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를 아주 잘 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백과 사전 A를 끝내고 이제 막 B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가면 던컨 로스 씨가 저를 반겨주었고 2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월한 벌이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윌슨 씨의 목소리가 억울함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4파운드의 꿈을 안고 플리트 거리의 사무실로 향했던 그는 그곳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굳게 닫힌 사무실 문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잉크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빨간 머리 연맹은 해체됨. 1890년 10월 9일. 이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인사를 나눴던 던컨 로스 씨는 온데간데 없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빨간 머리 연맹 같은 건 모른다고 하더군요. 홈즈는 이 대목에서 참지 못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트릭이 가진 그 기발한 어처구니 없음에 반응하는 천재의 웃음이었다. 윌슨 씨는 얼굴이 불그락달락해져서 홈즈를 쏘아보았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홈즈 선생님, 저는 제 일자리를 잃었고 이 황당한 사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미안합니다, 윌슨 씨. 당신의 사정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예술적일 정도로 우스꽝스럽군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 광고를 보여줬던 점원 스폴딩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도 아주 당황하더군요. 아마 며칠만 기다리면 연맹에서 편지가 올 거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달려온 겁니다. 홈즈는 파이프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이제 웃음기를 싹 지운 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런던 안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윌슨 씨, 당신의 그 잃어버린 4파운드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이 이 안개 속에 숨어 있군요. 자, 왓슨.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네. 윌슨 씨의 전당포가 있는 코브루크 광장으로 가서 그 부지런한 점원 스폴딩의 얼굴이나 한번 구경해 보자고. 단순한 사기극인 줄 알았던 빨간 머리 연맹의 해체. 하지만 홈즈는 이미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포착한 듯 했다. 왜 범인들은 윌슨 씨를 8주 동안이나 집 밖으로 유인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런던의 차가운 가스 등 불빛 아래서 홈즈의 위험한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베즈 윌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홈즈와 나는 그의 전당포가 있는 코브루크 광장으로 향했다. 런던의 오후는 눅눅한 습기와 말 오줌 냄새, 그리고 석탄 타는 연기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했다.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홈즈는 평소의 그 무심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영 이상했다. 그는 전당포 앞 보도를 지팡이로 세차게 두드려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소리군. 왓슨 들리나? 이 밑바닥이 내뱉는 둔탁한 비명 소리를 말이야. 자, 이제 문을 두드려보지. 저기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지하실을 지키고 있는 유능한 점원이 나올 때가 되었군. 홈즈가 전당포 문을 두드리자마자 한 젊은 사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바로 윌슨 씨가 칭찬에 맞이 않던 점원 빈센트 스폴딩이었다. 그는 예리한 눈빛을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몸가짐이 너무나 민첩해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 같았다. 홈즈는 그에게 아주 시시한 길을 묻더니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바지 무릎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길을 알려줘서 고맙이대. 아, 그리고 자네 바지에 묻은 그 흙. 아주 흥미로운 색깔이군. 지하실에서 사진 현상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양이지. 스폴딩은 홈즈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 들어갔다. 홈즈는 그가 사라진 문을 보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왓슨 봤나? 저 친구의 바지 무릎 말일세. 달아해진 자국과 하얗게 묻은 흙먼지. 저건 사진 현상 따위를 해서 생기는 흔적이 아니야. 저건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파낸 자들의 훈장이지. 이제 이 광장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세.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네. 우리는 광장 모퉁이를 돌아 전당포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은 광장 앞의 초라한 풍경과는 딴판이었다. 화려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시티앤드 서버번 은행의 지점이었다. 홈즈는 은행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군. 윌슨 씨를 백과사전이나 베끼게 하며 8주 동안 밖으로 끌어낸 이유, 그리고 그 유능한 점원이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지하실에 처박혀 있던 이유 말이야. 그들은 땅을 파고 있었던 걸세. 전당포 지하실에서 바로 이 은행 금고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말이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사기극인 줄 알았던 사건이 런던 최대의 은행 강도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회중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또 오늘 토요일이지. 연맹이 오늘 해체되었다는 건 그들의 공사가 어젯밤에 끝났다는 뜻이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은행이 쉬는 날이지. 범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걸세. 왓슨, 오늘 밤 자네의 권총을 챙겨두게. 피 냄새를 맡게 될지도 모르니까. 홈즈의 추리는 거침이 없었다. 땅 밑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공사와 은행 금고를 노리는 대담한 음모. 과연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범인들을 생포할 수 있을 것인가? 홈즈는 경찰서로 향하며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런던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홈즈와 나, 그리고 경찰청의 존스 형사와 은행 이사인 메리웨더 씨는 시티엔드 서버번 은행의 지하 금고로 은밀히 잠입했다. 주변은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철문의 금속 향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수만 개의 금화가 담긴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홈즈는 들고 있던 랜턴의 불빛을 완전히 가린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작은 숨소리 하나도 저들에겐 경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왓슨, 권총의 공이치기를 당겨두게. 저들은 런던에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악당들이니까. 이제 남은 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네. 어둠은 마치 무거운 벨벳 커튼처럼 우리를 덮어 눌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바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떨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발밑 깊은 곳에서 지직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돌을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갑자기 금고 바닥에 돌 하나가 서서히 들리더니 틈새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어두운 금고 안을 날카롭게 가로질렀다. 곧이어 하얀 손 하나가 바닥 위로 올라와 주변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민첩한 체구의 사내가 구멍을 뚫고 솟아올랐다. 그는 바로 윌슨 씨의 점원이었던 빈센트 스폴딩, 아니 런던의 악명 높은 범죄자 존 클레이였다. 다 됐어, 아치. 올라와. 금괴 상자가 바로 눈앞에 있어. 거기까지다, 존 클레이. 움직이지 마라. 홈즈가 랜턴의 덮개를 젖히자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력한 빛이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범인이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존 클레이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털고 일어났다. 그의 뒤를 따르던 공범은 다시 구멍 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의 손에 붙잡혔다. 역시 셜록 홈즈군요. 당신이 이 놀이에 끼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법 솜씨가 좋으시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그 빨간 머리 연맹이라는 연극은 훌륭했어, 클레이. 하지만 윌슨 씨를 집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백과사전을 베끼게 한 건 너무 지나치게 창의적이었지. 그 과도한 기바람이 결국 자네의 발목을 잡은 거야. 자, 존스 형사, 이 신사분을 연행하시지. 다음 날 아침, 베이커가 221비의 거실. 홈즈는 평소처럼 독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윌슨 씨의 붉은 머리 소동은 런던 최대의 은행 강도 미수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런던의 시민들은 이 기묘한 이야기에 환호했다. 하지만 홈즈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왓슨, 결국 인생이란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괴한 상상보다 더 대담한 법이라네. 이번 사건은 내게 잠시 지루함을 잊게 해주었지. 하지만 악당들이 사라진 런던은 다시 지독하게 따분해지는군. 또 다른 기묘한 사건이 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셜록 홈즈의 가장 기발한 수사극 빨간 머리 연맹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윌슨 씨의 붉은 머리가 불러온 이 거대한 음모, 여러분은 중간에 눈치채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홈즈의 다음 수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을 맹세하고 사라진 약혼자와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파헤치는 사건, 셜록 홈즈의 모험 신랑의 정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을 홈즈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